서귀포 남원읍의 2동짜리 아파트입니다. 배관 신설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왼쪽 101동은 전에 메인 배관 누수 탐지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102동 메인 배관을 아예 신설해 달라고 하십니다. 현재 102동 계량기는 누수로 인해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배관을 신설할 구간을 한번 살펴보죠. 아파트 입구 계량기에서 신설 배관을 시작합니다. 배관은 아파트 진입로 아래로 반대편으로 건너간 후 클린하우스를 끼고 좌회전하여 102동을 향합니다. 102동 앞 보도블럭을 따라 직진하여 우선 3호, 4호 라인 지하 물탱크실로 물을 공급해주고 계속 직진하여 1호, 2호 라인 지하 물탱크실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계량기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계량기 옆으로 배관을 심을 깊이만큼 땅을 파놓습니다. 배관은 30mm PE 배관입니다. 계량기와 연결을 준비합니다. 계량기 바로 뒤부터 신설 배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계량기 뒤 너트를 풀러줍니다. 기존 배관을 절단해서 제거하고 계량기 뒤에서 발부 소켓을 이용하여 새 배관에 연결해줍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진입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수관 바로 옆을 따라 도로를 건널 예정입니다. 먼저 그라인더로 가스콘의 칼선을 그어줍니다. 칼선을 그으면 가스콘 제거가 쉬워집니다. 원래 스탠드형 커팅기를 쓰면 편한데 커팅 구간이 짧으면 그라인더가 더 편합니다. 조금 힘은 들었지만 칼선이 잘 그어졌습니다. 다음은 포크레인이 나섭니다. 차들만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금방 끝납니다. 칼선 폭이 좁아서 지금 차가 지나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입로 굴착 위치에 새 배관을 넣어줍니다. 배관 보호를 위해 PVC 파이프로 PE 배관을 감싸주었습니다. 굴착 폭이 좁아서 배관이 큰 압력을 받진 않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안전할 것입니다. 좁은 폭의 아스콘을 다지기 위해선 콤팩터보다는 뿌레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자체 제작한 다지기용 노미를 뿌레카에 연결하여 아스콘을 마무리합니다. 클린하우스 뒤로도 블럭으로 덮인 길이 있습니다. 이곳도 블럭 아래로 배관을 넣어줘야 합니다. 30mm 배관으로 계속 이어서 102동까지 연결합니다. 여기서 클린하우스 옆 수전을 살려줘야 합니다. 본관에서 수전 쪽으로 땅을 팝니다. 15mm 배관으로 분관에서 분기하여 수전까지 가져온 후 기존 부동전에 새 배관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부동전으로 가는 배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였습니다. 나중에 부동전에 이상이 생겨 교체가 필요할 때 부동전 물만 차단할 수 있어야 편리합니다. 이제 102동 3호, 4호 라인을 향해 배관을 묻어갑니다. 배관은 하단에 작은 나무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묻습니다. 여기 외에 마땅히 다른 적절한 장소가 없네요. 1, 2호 라인으로 가기 위해선 3, 4호 라인 입구 아래로 배관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기가 난구간인데 일단 경계석과 전기암 사이 좁은 틈으로 배관을 넣어야 하고 양쪽 경계석도 절단하여 배관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블럭도 한 줄 까내야 합니다. 경계석을 먼저 제거합니다. 경계석 아래로 배관을 넣으면 좋은데 배관이 모두 경계석을 따라 매립이 되고 경계석 아래는 경계석 고정을 위한 콘크리트 층이 있어 더 깊이 배관을 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쪽 경계석을 제거한 후 배관이 지나갈 가운데 블럭을 한 줄 드러냅니다. 배관을 묻을 깊이만큼 흙을 제거하고 25mm 배관으로 바꿔서 1, 2호 방향으로 배관을 깔아줍니다. 고래를 배관 주변에 채우고 잘 다져줍니다. 보도블럭을 원래대로 복구합니다. 난구간은 모두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를 잘 청소해줍니다. 물 청소까지 하면 공사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겠네요.
이제 1, 2호를 향해 배관을 계속 깔아가면 됩니다. 배관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신설 배관을 지하 물탱크실로 넣어줘야 합니다. 지하와 연결된 환기구를 이용하여 배관을 지하에 연결합니다. 지하 물탱크실에는 3개의 배관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량기로부터 온 배관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3호, 4호 라인 배관이 보입니다. 계량기에서 온 물은 뒤쪽 물탱크로 갔다가 3호, 4호 배관을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 각 라인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맨 오른쪽 배관으로 들어온 물은 바로 유턴하여 밸브가 달린 라인별 배관을 타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신설한 배관은 환기구를 통해 아래로 내려오고 파이프를 이용하여 지하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온 신설 배관을 기존 메인 공급 라인 대신 실내 배관에 물려주면 됩니다. 기존 메인 공급관을 절단합니다.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겠습니다. 새로운 배관을 기존 공급관 대신 내부 배관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새 배관을 통해 물이 공급됩니다. 1, 2호 라인 배관도 3, 4호와 마찬가지로 새 배관에서 물이 공급되게 연결합니다. 지상 쪽 통기관을 원래대로 복구시킨 후 통기관에 물이 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주면 배관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배관에 물을 공급해보니 계량기 쪽에 있는 죽은 기존 관에서 물이 나옵니다. 나오기 시작. 동시에 각 지하실에 있는 절단된 기존 관에서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 밸브를 작동해보니 2호 라인 밸브를 잠그면 괜찮은데 2호 라인 밸브만 열면 죽은 배관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추측은 2호 라인 배관이 외부 어디선가 죽은 배관과 연결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죽은 배관을 모두 마금 처리하고 일단 마무리합니다. 퇴근 후 1시간 뒤 연락이 왔습니다. 2호 라인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하게 다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으로 가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황이 정확히 파악됩니다. 공급 라인과 2호 라인이 바뀌어 있었다면 얘기가 말이 됩니다. 최초 배관 설치자가 공급 라인과 2호 라인을 혼동해서 바꾸어 시공했다면 우리가 한 작업으로 인해 2호 라인은 폐쇄되고 폐기돼야 할 기존 공급 배관에 신설 배관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려면 2호 라인과 공급 라인을 바꿔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금 조치된 배관이 실제로는 2호 라인으로 연결된 배관이고 2호 라인이라 생각하고 연결한 배관이 실제로는 기존 공급관입니다. 두 배관을 바꿔서 연결했습니다. 물을 다시 공급해보니 2호 라인에서는 물이 잘 나오고 폐쇄한 배관에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네요. 다음날 마무리를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계량기부터 되메우기를 시작합니다. 클린하우스 주변과 보도블럭 굴착 부위, 그리고 클린하우스 수전을 위해 굴착한 곳까지 모두 되메우기 작업합니다. 보도블럭 위는 물청소까지 해주면 더욱 깔끔해 보이겠죠. 배관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다시 원위치해서 심어줍니다. 이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 물을 뿌려주면 작업 끝. 아직 밀린 영상이 많군요. 열심히 올리겠습니다.